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약했던 최약체 국가 탑7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1992년부터 피파 랭킹이 생겨났으므로 1994 미국 월드컵 이후 대회 진출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피파 랭킹과 이에로 점수 그리고 대회 결과를 모두 합산하였습니다. 7위는 1998년 일본. 월드컵 직전 피파 랭킹 최하위는 74위 나이지리아였지만 스페인을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카메룬도 하위권으로 지목되었지만 이 무승부를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약체국이라 불리던 남아공, 사우디, 불가리아, 한국까지 모두 승점 획득에 성공을 하면서 32개국 개편 뒤 3전 전패가 가장 의외의 나라에서 나온 대회가 되었습니다. 98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한 국가는 단 두 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중 일본은 피파 랭킹 12위였고 미국은 11위였기 때문에 피파 랭킹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월드컵 전에 중국과의 2연전에서 1무 1패를 거두며 이에로 점수가 박살이나 팀이 휘청거리는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죠. 킹스컵과 친선전, 태국과 2연전에서 모두 패하고 아시아 예선 우즈벡전에서 3골을 내주는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 누가 더 월드컵에서 약체였는지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약체 판독기는 당시 자메이카였습니다. 북중미 예선에서 미국은 자메이카보다 압도적인 공격과 수비를 보여줬고, 자메이카는 당시 경기당 0.7골을 넣는 한 티어 낮은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메이카가 일본을 만나서 돌변에 2골을 넣으며 월드컵 첫 승리를 거머쥐었으니 놀랄 일이었죠. 자메이카가 대원 버튼이 혼자 원맨쇼로 팀을 월드컵에 올려놔서 일본은 경기 1호로 지목했지만 2년 동안 골이 없던 화이트모가 홀로 2골을 책임집니다. 일본은 1, 2차전 동안 8골을 실점을 한 자메이카를 보면서 너무나 안일했고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6위는 1994년 볼리비아. 1994년 3전 전패팀은 득실에서 마이너스 10을 기록한 그리스지만, 같은 조에 세계 최고의 선수 스토이치코프의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복병, 나이지리아까지 있어 그리스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무대에서 약체였지만 2무를 따냅니다. 그 2무 중 한 팀이 바로 남미의 볼리비아였죠. 피파 랭킹 43위로 출전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37위. 볼리비아는 이미 알다시피 해발 3,600m 홈 구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브라질을 2대0으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브라질 원정을 가서는 6골을 먹히며 대패를 당했죠. 이처럼 홈을 벗어나면 힘을 전혀 못 쓴 팀이었기에 월드컵 예선은 통과했을지언정 미국 월드컵 무대에선 최약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스페인과 무승부를 거두며 세계를 깜짝 놀라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최약체 중 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후반전까지 볼리비아와 대등하게 싸우며 득점 찬스도 꽤나 있었지만 마지막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면서 승리를 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볼리비아전 무승부를 두고 국내 팬들은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5위는 2006년 토고. 2006년 한국이 전대회 영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전력이 상승해 최약체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의 바레인을 꺾고 올라온 북중미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비롯해서 월드컵에 처음 나선 팀들이 무려 6팀이나 된 독특한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진출팀 중 튀니지를 뺀 4팀이 모두 첫 출전.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팀은 61위 토고였고 이에로 랭킹 최하위 팀은 70위 앙골라였습니다. 앙골라도 최약체 후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골 득실이 나이지리아에 비해서 무려 8골 차로 밀렸지만 승자승으로 진출한 것이었죠. 본선 무대에서 그래도 앙골라는 멕시코전 한 명이 퇴장을 당해 10명이 뛰었음에도 끈끈한 수비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토고를 잡아낸 데 이어서 우승 후보 프랑스와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토고는 3전 전패로 꼴찌로 탈락했고 그 이후로도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위는 2014 호주. 카메룬은 이름값을 하는 아프리카 팀이었지만 2014 월드컵 전에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에 당시 피파 랭킹 124위 탄자니아와의 경기에서 져서 꼴이 말이 아니었죠. 월드컵 예선도 토고에게 완패, 콩고 민주공화국과 무승부를 당해서 어떻게 월드컵에 간 건지 의아했을 정도. 오히려 당시 축구 팬들은 유망주였던 모하메드 살라가 지역 예선에서
6골을 터뜨린 이집트가 가나의 패에서 떨어진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카메룬의 주포 에뚜는 부진했고 추포 모팅이 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였을 정도. 카메룬이 본선 무대에 왔을 때 모두가 약팀은 아시아로 봤습니다. 한국도 약했고 호주도 본선 무대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기 때문이었죠. 카메룬은 본선에서 다를 것이라 봤지만 카메룬도 3전 전패로 탈락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룬이 과연 최약체로 봐야 할까요? 카메룬은 당시 크로아티아, 멕시코, 브라질의 죽음의 조에 당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전 참패를 당했지만 러시아와 비기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이란도 승점 1점은 챙겼죠. 호주만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 전패 그리고 본선 최다 실점이란 불명예를 안고 월드컵에서 퇴장했습니다. 3위는 2018년 파나마. 월드컵은 뚜껑을 직접 열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순위가 높더라도 지는 경우가 생기고 2018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 1위 독일이 그러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57위로 최약체 3대장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70위였고 사우디가 67위, 우리나라가 57위였죠. 월드컵이 열리기 전 언론들이 지목한 월드컵에서 가장 약할 것 같은 나라는 파나마였습니다. 한국은 본선에서 놀랍게도 3득점, 3실점의 준수한 득실을 남겼고 일본은 16강에 오릅니다. 사우디도 1승을 거두며 약진했죠. 파나마는 조별리그에서 11골을 실점해 출장국 중 최다 실점에 멍해를 썼고 이는 7실점의 사우디보다 4골이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2018 월드컵에서 3전 전패로 월드컵을 마감한 국가는 두 나라, 살라의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이집트와 파나마였습니다. 2위는 2010년 북한. 2010 월드컵에서 약체로 지목된 탑3 국가는 개최국 남아공과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지성을 필두로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등 기라성 같은 공격수들이 활약해주면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출전국 4개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모두 1승을 거두었고 16강 진출팀 2팀이나 배출합니다. 홈 어드밴테이지를 받은 남아공이 1승에 성공, 뉴질랜드는 3무승부로 조별리그 최대 복병으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피파 랭킹 105위의 순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3전 전패에 12실점이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 7골이나 허용했는데 북한이 기록한 7실점은 월드컵 역대 한 경기 최다 실점 공동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에우제비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44년 전에 복수를 노렸던 북한, 하지만 오히려 골 가뭄에 시달리던 포르투갈의 기세를 살려주는 제물이 되며 악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2002년 중국. 중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건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이 되면서 아시아 티켓 경쟁이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피파 랭킹 50위로 진출국 중 꼴찌였고 1승 타겟이 됩니다. 중국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42위 세네갈이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중국과 함께 2002 월드컵 최약체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 두 국가는 도합 21실점을 기록해 월드컵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는 근소하게 진 카메룬전에서 음모마, 슈퍼유망주, 에뚜 조합을 한 골로 막았다는 의미를 남겼지만 중국은 같은 조 세 팀에게 고르게 점수를 퍼주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월드컵 무대에서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는 아시아의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역대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 중 아무리 약체로 지목되어도 월드컵 무대에서 한 골도 못 넣고 3전 전패를 당하는 경우는 1994년 이후 중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때 반쪽짜리 혹은 보급형 선수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리그 도움왕까지 경험해본 드리블의 귀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